조회수 17만에 빛나는 화제의 영상 재무제표 한방에 정리,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진짜 잘 만든 영상인데 사실은 그 주식 살 때 어떻게 종목을 고르냐 할 때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 한방이다 했지만 한방이 아니었어. 두 방, 세 방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벅차니까 오늘 이제 마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많아요. PER, PBR, ROE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진짜 딱 하나만, PER 하나만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제발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있어봐요. 좀 갑갑해도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있어봐요. 나가지 말고. 자, 앉아보세요. 앉아봐. 10분만 앉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권계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금 넣어놨고, 이제 종목을 골라서 사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주변에서 요거 한번 사봐, 저거 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거 덜컥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이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제표 보는 법을 설명했던 거고. 그런데 혹시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 봐야 내가 투자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한번 지표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PER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 일단 이 PER을 계산을 하려면 EPS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EPS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가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어다 줬는지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돈을 벌잖아요. 순이익을 남기잖아요. 이거를 주식 총수로 나누는 게 EPS예요. 주식 총수는 주식의 회장님 총수, 그게 아니라 총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 합친 개수, 총수. EPS 값이 크다는 거는 이제 수익 창출률이 좋은 회사라는 거고, 또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도 클 것이고,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당연히 크겠죠.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원리만 이해를 하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도 현재가 이렇게 해서 주식 종목 검색해보면 거기에 재무제표 정보랑 같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초록창 들어가서 금융의 국내 주식, 거기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종목 조회해보면 이제 이전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한 EPS도 나와 있고, 또 미래 실적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EPS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 이제 EPS를 구했으면 PER은 완전 식은 죽 먹기예요. PER은 이제 프라이스 그 어닝 레이시오. 안 어렵다고 했는데 뻥이었고요. 요거 이게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한 주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나타내주는 게 EPS였잖아요. 그런데 PER은 주가를 이 EPS로 나눈 겁니다. 어려우니까 주식회사 듣동나를 다시 소환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듣동나의 주가는 제 맘대로 현재 4만 원입니다. 좀 40만 원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1년 동안 번 수익을 바탕으로 계산한 EPS는 한 2,500원쯤 된다고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맘대로 정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PER이 얼마가 되느냐? 이 4만 원을 2,500원으로 나누면 얼마죠? 16 아닌가요? 그러면 이 주식회사 듣동나의 지금 퍼는 16배인 거예요. 16배인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듣동나라는 회사는 16년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PER은 이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번 그걸 바탕으로 몇 배를, 몇 년을 더 일을 하면 이 투자자들이 넣은 것만큼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도 좀 고평가된 것 같다, 주가가 과열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익히 요즘에 많이 들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연초부터 정말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고 테슬라가 퍼가 진짜 높았거든요. 테슬라 퍼가 1000배가 몇 달 전에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좀 낮아져서 다른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우리 이름 역시 많이 들어본 나스닥 상장 종목들이랑 비교할 때도 퍼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신풍제약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르다 보니까 이 신풍제약은 PER이 5,000배가 넘었던 적도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1년 동안 버는 것에 몇 년을 벌어야지 이
시가총액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이거니까. 이 신풍제약 퍼가 5,000배라는 거는 5,000년 동안 영업활동을 해야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역시나 좀 과열됐었던 건지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내렸지만 말도 안 되죠. 대체로 이제 이 PER 같은 지표들이 높을 때 고평가되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PER이 과도하게 높은 종목을 발견하면 그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아? 라고 친구한테 얘기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 PER이 딱 몇이 넘어야지 오 너무 높아, 몇이 안 되면 오 낮아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건데 비슷한 영업활동,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동종업계 PER이 평균 얼마인데 이 회사는 PER이 얼마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5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덜 오른 저평가주 토픽은 KT. 기사에 따르면 KT의 PER이 다른 대형 통신사보다 낮다는 건데 정말 그런가 한번 찾아봤어요. PER이 두 개가 있거든요. 기존의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PER이 있고 이제 미래 실적,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 벌 것 같은데 그걸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하는 PER이 있는데 이 미래 PER이 8.61배가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요? SK텔레콤이 13배가 넘고 LG유플러스는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역시 KT가 퍼가 좀 아직 낮은 상태인 것 같아요. PER이 낮으면 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발견하면 사고 싶겠죠. 주가가 오를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오래된 기사니까 또 이 기사만 보고 또 혹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꼭 뭐 PER이 낮은 걸 산다고 해서 금방 오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업종별로도 PER이 수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드라마틱하게 고속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들, 이를테면 뭐 은행 같은 데들 있잖아요. 금융지주사들 종목들, 그런 것들은 좀 낮은 한 자릿수로 PER이 낮은 편이에요. 반대로 게임 회사 같은 거 있죠.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게임 회사들은 지금보다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걸 알잖아요. 이미 그게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퍼가 막 30배, 40배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땡땡은행은 퍼가 3배밖에 안 되는데 어디 게임은 30배란 말이야? 그러면 은행을 사야겠네. 이게 아니라 업종별로도 이 퍼 수준이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끼리끼리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꼭 재무제표나 이 PER을 확인해 본다고 해서 어느 종목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귀신같이 알아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 재무제표의 영업실적이나 뭐 부채나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 그리고 이 PER 같은 기본적인 지표들은 다 확인을 하고 종목을 사고 팔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망할 자리인지 안 망할 자리인지는 우리가 또 확인해보고 누워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무제표랑 PER은 꼭 알아두자. 상반기에 제가 책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이 책 추천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는 제가 진짜 추천했던 책이었고 출판사에서 그때도 책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랑 나눠서 읽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자매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오랜만에 개정판을 내게 돼서 저희 광고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도 출판사에서 책을 좀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여기 댓글창 말고 옆에 탭에 커뮤니티 탭에 가보면 저희가 게시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원희 보면서 좋은 영향 받았던 것들, 또 내가 원희를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20분 뽑아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이 책이랑 비슷하게 두껍지만 담백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기본 개념을 잡는 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서재에 하나 좀 꽂아두시고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한 챕터씩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PER에 대한 이야기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0문 300답 시리즈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 듣동나 채널도 구독 눌러주시고 원희 콘텐츠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